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타로카드 제너럴 리딩 해설편으로 찾아왔고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제너럴 리딩의 주제였기도 했고 타로카드로 궁합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그 궁합 보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타로카드 궁합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적인 정답이고 무조건적으로 이 한 가지 배열이나 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타로카드로 궁합을 보려면요, 일단 타로카드로 궁합을 보려는 분들의 어떤 그 내면 심리라든지 질문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제 궁합을 본다 이러면 흔히 우리 사주역학 이런 거 볼 때 불이 많고 물이 많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고 이 사람은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맞고 이런 점은 맞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타로 카드로 궁합을 볼 때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항상 이런 건 아닌데, 이를테면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그 내담자가 물어보는 궁합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진행 중인 내담자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100% 모두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과 만나도 될까요? 이 사람과 나와의 궁합이 좋을까요? 이 사람과 관계가 잘 이어질까요? 이렇게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 획득 차원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궁합의 일반적인 모습과 좀 비슷하죠? 이런 목적으로 물어보신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도중에 궁합을 보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또 이제 이 중에서는 상당수는 이 전자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이 중에서 이제 궁합을 질문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어떤 목적이 크냐면 질문은 궁합을 물어봤지만 이분이 이미 두 분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이런 점이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나 원인이 존재하는 가운데에 궁합을 물어보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은 궁합이지만 실제로 이제 나열되는 카드들도 그렇고 상담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의 방식 부분이 궁합이긴 궁합이지만 마치 그 현재 두 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배열을 쓰더라도 이제 전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궁합을 보기 위한 질문이냐 아니면 현재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담이 필요한 경우이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카드 해석을 좀 포괄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건 중심적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카드를 뽑았을 때 나열되는 그 카드 안에서 이분이 원하는 거는 궁합적인 부분이 아니고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이거나 상담이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타로를 뽑기 전에 사전에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궁합을 물어보셨지만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구나 이렇게 파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게 될 해설편에서 다룰 주제는 이 전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궁합적인 부분을 어떻게 타로카드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합에 대한 타로카드로 궁합을 볼 때 어떤 배열법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 시중에 궁합을 보는 타로카드 배열법이라고 이제 검색을
던지 아니면 이제 뭐 책 등을 살펴보시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의 손에 더 잘 맞고 더 다루기 편한 배열법이 있으시면 그 배열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반드시 어떤 궁합을 볼 때는 이 배열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어떠한 배열법을 사용해서 궁합을 봤을 때 좀 더 타로 원리에 맞게끔 리딩이 가능하느냐 이런 원리적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배열법 중에서 딱 이거는 궁합을 보는 배열법이다 정해져 있는 배열법이 아니더라도 이 내담자 여러분이 상담하고 계시는 그분과 그분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상대방 분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이제 좌우 대칭이어도 좋고 뭐 상하 좌우 뭐 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담자와 상대방을 카드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비교 배열법이면 모두 다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이런 배열법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5카드 배열법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V자로 놓고 A 선택지로 갈지 B 선택지로 갈지 이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선택 배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A로 갔을 경우와 B로 갔을 경우를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궁합을 보기에는 똑같은 뭐 비교 배열법이긴 하지만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비교 배열법도 있기 때문에 모든 비교 배열법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는 5카드 배열법의 경우에는 이제 좌측이 우리가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의 카드가 되고 우측이 상대방 분의 카드가 되고 이게 현재 두 분의 어떤 관계적인 핵심 키워드가 되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흐름을 본다기보다는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배열법이죠. 이런 배열법을 쓰시면 무난하게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영상에서 이 배열법을 소개해 드렸다고 해서 궁합을 볼 때는 무조건 이 배열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배열법 중에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하는 배열법은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합편 해설은요 그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수식은 이제 5카드 배열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요. 이 위쪽에 있는 카드가 두 장이 이제 상대방과 여러분의 그 내면 심리,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뭐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장이 내면을 의미하고 아래쪽에 위치한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과 상대방의 그 외면에 나타난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일 수도 있고요.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Y축을 기준으로 우측에 보시는 이 두 장의 카드가 이제 상대방의 카드가 되고 좌측편에 보이는 두 장의 카드가 이제 내담자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카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해주는 가운데 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현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이제 기준점 설정이 될 수 있는 키카드를 하나 뽑았고요. 이제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전 상담은 내담자라는 게 특정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그 상담 그분의 어떤 성격이나 상황이나 특정 질문 상황이나 고민 상황이 이제 기준점이 돼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너럴 리딩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1번 카드, 2번 카드 이제 뽑아서 이제 듣는 그 리딩을 이제 제너럴 리딩이라고 하는데 그 제너럴 리딩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내담자가 없죠. 절대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타로가 아니라 경우의 수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최대한 타로 원리를 반영하고자 내담자가 없는 상황에서 내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키카드를 하나 뽑았습니다. 이거는 애프터 타로 카드라는 덱으로 뽑았고요.
영상에서 이제 눈이 설명해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웨이트를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카드로 뽑았고, 키카드로 이제 21번 3개 카드가 나왔는데, 타로 카드에서 메이저 카드는 0번 바보 카드로부터 시작해서 21번 3개 카드로 끝나고 다시 또 0번으로 돌아가는 이제 반복, 순환, 어떤 윤회적인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는 메이저 카드의 끝번인과 동시에 또 다른 시작점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타로 카드에선 어떤 일이든 사랑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어떤 일의 끝은 곧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연애 기간이 끝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연애 기간이 끝난과 동시에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식을 합니다. 대학교에 갔어요. 그럼 고3이 끝나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졸업식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성인으로서의, 사회인으로서의, 대학생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끝이라는 거는 또 다른 시작을 내포하고 있는데 21번 3개 카드는 그 메이저 카드에서 모든 스토리의 완결에 해당하는 맨 끝장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타로 카드에서 이제 뭐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이제 성물이 4요소가 되었다. 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뭐 이전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었다. 종결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졸업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될 게 유니버셜 웨이트 기준으로는 졸업식의 의미가 더 클 수 있는데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는 유니버셜 웨이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죠.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여기에 뭐 사자랑 독수리 뭐 이렇게 사성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타로 카드에서 얘기하는 사원소로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원소는 타로 카드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면 마법사 카드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어떤 조건, 요소. 즉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요거는 어떤 상태냐면 김치도 있고요, 고기도 있고 뭐 고춧가루도 있고 파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갖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결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전 연애나 이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었다. 그런 관계가 시작되었다. 뭐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궁합적인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죠. 키카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머지 5장의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카드로서는 굉장히 조건적으로 훌륭한 뭔가 갖춰진 느낌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고 여기 보시면 내면의 카드에 황후와 시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황후와 시종 보면 황후는 어떤 사람이에요? 황후는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재력이 있고 뭔가 가진 사람이죠. 가진 사람. 그래서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근데 펜타클 시종은 뭐예요? 시종은 코트 카드에서 가장 낮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타로 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굉장히 어린아이, 굉장히 초급자 단계. 그러니까 뭐 되게 어떤 가능성, 가진 거에 비해서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뭔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에 가능성이 큰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단적인 비교로 봐도 황후가 시종한테 줄 게 있죠.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황후가 도와줄 수 있는 카드는 시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적으로 직업적으로 보면 시종이 황후한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황후가 시종에게 어떤 안정감으로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시종이 펜타클을 들었어요. 펜타클은
타로 카드에서 어떤 현실적인 가치를 의미하는데 그 작은 가치를 들고 있는 사람인 거죠. 펜타클 시종이니까. 그렇다는 거는 너가 그만큼 소중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한테 그 10,000원짜리 한 장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아이들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느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린아이에게, 성인에게 작은 돈도 어린아이에겐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클 시종이 들고 있는 이 펜타클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제 막 얻었거든요.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걸 알게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면이거든요. 생각이고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방이 느끼기에 여러분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대상이라고 느낀다. 왜 그러냐면 황으로부터 뭔가 풍요로운 안정감을 얻었죠. 왜 얻었을까요? 상대방의 상황이 지금 그냥 임의적으로 보면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지만 요거는 그냥 되게 굉장히 단편적인 해석이고 10이라는 건 타로카드에서 끝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 월드카드를 설명드릴 때 세계카드 설명드릴 때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타로카드에서 숫자 10은 마이너 카드에서 끝자리 숫자입니다. 맨 끝번에서 끝은 또 다른 시작이자. 근데 소드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어려운 시기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어렵게 생각하면 어떤 변화의 시기일 수 있어요. 변화의 시기라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업무적인 환경, 뭐 회사가 변화의 시기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개인적인 진로가 변화의 시기일 수도 있지만 또 연애로 본다면 이전 연애와 지금 연애가 많이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만났던 연애의 모습, 예전에 만났던 상대와 지금 만난 여러분이 많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내면, 마음, 심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더 크게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더운 날씨에 뭐 한여름에 굉장히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마음도 굉장히 여유가 없겠죠.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또는 뭐 시원하고 안락한 뭐 그런 실내에 굉장히 편안한 소파나 침대에 누워있다. 그러면 마음도 굉장히 여유롭겠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나의 상황이나 태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나의 상황이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배열하는 비율법을 가지면 궁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을 느낄 수 있다. 그게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시종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치가 더 큰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거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황적으로 본다면 컵 6이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나의 내면이 황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황후는 숫자로 하면 3이에요. 3이라는 거는 최초로 어떤 건 달성한 숫자입니다. 최초로 어떤 걸 달성한 거지 그걸 꾸준히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상태인데 컵 6에서 말하는 6은 3 더하기 3, 이 결합의 숫자죠. 그리고 굉장히 컵이라는 건 사람의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과 감정이 결합된 관계 속에서의 그 순수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원래는 불완전한 존재였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였어요? 여태껏 연애가 불만족스러웠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 혼자만의 존재로서는 불완전한 사람이었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 너와의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풍요로워졌어. 만족스러워졌어. 그래서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즉슨 또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면 이전의 연애나 이전의 어떤 연애 과정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두 사람 다 서로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서 뭔가 이전과의 연애나 이전과의 시간들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어떤 전환점으로서의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궁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가치로 다가올 수 있는 조합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이런 모습이다. 이런데 컵 기사라는 거는 기사는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어떤 이동 수단이고 이동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떤 거를 갖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만큼 어떤 거를 실행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컵 기사가 컵은 사람의 감정을 의미하는 물을 담고 있는 도구죠. 그래서 즉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잘 맞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교류와 우리의 감정적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순조롭다. 우리가 되게 지금 궁합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그 카드를 바탕으로 궁합편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해설편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타로 카드의 공부 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실전 타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냥 공부 목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수많은 설명과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